아유, 이게 벌써부터 이 잠 못 드는 주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카타르 월드컵이 11월에 열리다 보니까 유럽의 일정들이 전부 다 막 땡겨가지고 하잖아요. 네, 유럽 챔피언스 리그도 좀 일찍 조별리그를 끝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일찍 지금 막 주중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난 새벽에는 뭐 첼시라든지 풀럼이나 뭐 이런 팀들이 경기를 했고, 다가오는 새벽에도 경기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네, 자, 다가오는 새벽 3시 45분 축구 보기 정말 좋은 시간이죠. 네, 학교 가거나 직장 다니기 정말 좋은 시간인데,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런던 더비 있습니다. 네. 이 경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머스하고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의 팀도 경기 있고, 아스날 정말 잘 나가죠. 네. 전승팀도 빌라랑 경기, 또 역시 경기력이 좋은 맨체스터 시티도 노팅엄, 네. 노팅엄도 뭐 괜찮습니다. 리버풀과 뉴캐슬, 요 경기 진짜 땡긴다. 그렇죠. 예. 예. 요게 이제 다가오는 새벽에 쫙 열리게 되고, 이탈리아로 건너가게 되면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도 예. 레체랑 경기를 하게 됩니다. 확실히 나폴리가 초반 일정이 너무 좋아요. 괜찮아. 레체도 승격팀이거든요. 네. 예, 그 레체가 지금 현재 가장 잘하는 선수가 골키퍼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네. 예, 노팅엄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다는 얘기지. 골키퍼가 두각을 나타내면.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새벽에 경기들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그 런던 더비 웨스트햄과 토트넘 경기를만 콕 찍어서 한번 프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아니 가장 큰 지금 이 관심 그리고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이번에 로테이션을 돌아서 교체로 나올 것이냐,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현지에서도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콘테 감독이 야 내가 언제 그걸 단언했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일단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상황을. 네. 일단 뭐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요, 토트넘이 이제 계속 주중 경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죽음의 일정이에요. 뭐가 웨스트햄전이 그나마 수월할 정도로 그 다음 주말에 풀럼하고 경기가 하는데, 풀럼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제가 미트로비치를 2부 옆으라고 했더니 유특점하게 생겼어요. 경쟁하게 생겼어요, 벌써. 제 얘기를 들었나 봐요. 갑자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여포즈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매경기 골이고요, 거의. 그리고 아스날, 리버풀 이런 팀들 상대로 골을 넣고 있거든요. 지난 새벽에도 골 넣으면서 브라이튼을 이제 플럼이 잡았고, 예. 플럼 경기 끝나면 다음 주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 여기 복병입니다. 예. 그거 끝나면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예. 맨시티랑 경기하고, 또 끝나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스포르팅. 그러니까 주말 주중이 시작되는 지금 경기이기 때문에 예. 로테이션 필요성은 있다 일단. 예, 무조건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릴 거라는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콘테 감독이 이제 지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히샬리송이 언젠가 선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국 언론들에서도 이걸 조금 이제 좀 발췌를 해가지고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올 것이다. 이번 경기에. 예,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번 이제 웨스트햄전을 앞두고 또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했죠. 내가 언제 히샬리송이 이 경기에 선발로 나온다고 했냐? 언젠가 나올 것이다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콘테는, 아니 그 영입한 선수들도 그렇고 히샬리송이 지난번 경기 또 괜찮았으니까 교체 그렇죠, 투입돼서 야 언젠가는 당연히 선발로 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뭉뚱그려서 예. 이제 영국 현지 미디어들이 콕 찍어서 야 이번에 웨스트햄 경기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히샬리송이 선발이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언제 이 경기를 해? 그럼 내가 뭐 선발을 예고하니? 뭐 이런 얘기 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이죠. 있죠. 그러니까 예. 이것은 일단 뭐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고 또 네. 평가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몸이 전체적으로 조금 무거운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근데 몸이 무거운 것보다도 지금은 조금 조급해야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노팅엄전에서의 그 득점 기회들이 없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슈팅을 너무 빠르게 그냥 가져간다거나 좀 중앙으로 그냥 쳐버리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약간 좀 그래서 조급해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솔직히 이 타이밍에 한 번 정도 쉬게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도, 이러면은 더 이제 선수가 위축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전 그것도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경기 교체돼서 나간 다음에 벤치에서 아쉬움을 좀 토로했잖아요. 감정을 예. 좀 드러냈단 말이에요, 손흥민 예. 선수가.
물론 지금 점적으로 조금 무겁다든지 아니 그래서 좀 조급하다든지 이래서 아 그래 이번에 한번 좀 쉬게 하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약간 꼬이게 만들 수도 있거든. 네. 어? 아니 이게 좀 어떻게 되는 분위기지? 지난 시즌 득점왕 뭐 이런 얘기가 되면서 약간 좀 될 수도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컨디션은 우리가 지켜보는 거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경기 딱 끝났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걸 검토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거 그렇게 쉬운 판단이 아닙니다. 네. 선발이냐 교체냐 이거는 그렇게 쉬운 판단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해리 케인을 그렇게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좀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해리 케인도 보면 지난 시즌 때도 그렇고 계속 사실 좋거나 안 좋건 그냥 선발에 계속 뛰게 하잖아. 케인은 왜냐면 특히나 백업조차 없어가지고 더 그런 게 있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히샬리송을 영입을 한 것도 있었고요. 음. 예, 케인도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을 돌려줄 수 있는 자원으로 한 건데, 음.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 심리적으로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좀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거. 그다음에 팀이 로테이션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 경기에 비수마, 뭐 히샤르리송, 페리시치와 같이 영입된 선수들이 선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정도예요. 아이고 뭐 페리시치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는 세세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하죠. 예, 왜냐면 최근에는 연달아서 페리시치가 선발로 나왔고 페리시치가 나이가 좀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이제 세세뇽으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제 벤탄쿠르가 뇌진탕 조금 증세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비수마가 그러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있고 히샬리송과 손흥민 중에 누가 선발로 나올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어쨌건 간에 솔직히 말하면 주말 풀럼전보다는 웨스트햄이 현재까지 폼은 더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전이 로테이션을 돌릴 적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르세유 맨시티전은 무조건 베스트로 나가야 되거든요. 더더욱. 그러니까 그 경기에 좀 더 베스트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지금은 좀 애매해진 상황이긴 하죠. 예. 야, 이거 콘테 감독이 어떤 판단을 할까? 어쨌건 콘테 감독은 어떤 식으로든 손흥민 선수의 길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기자회견 내용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자기 딸을 결혼할 거면은 손흥민 같은 선수한테 그 결혼을 시킬 거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걸 누가 허락해요? 아니 어쨌건 콘테 감독은 그 정도로 손흥민은 멋진 남자라는 얘기인 거고. 콘테 감독은 가끔씩 보면 딸 얘기 많이 하더라. 예, 모라타 때도 예전에 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쨌건 간에 이번 경기 앞두고도 내가 히샬리송 선발이라고 한 적 없다. 이것도 손흥민 선수를 어쨌건 길을 살려주기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다니까요. 예, 이거 그러니까요. 선수 본인이나 혹은 주위의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네. 이게 간단한 판단이 아닙니다. 네. 근데 여하튼 이 경기에 우리 국내 팬들에겐 더더욱 그럴 거고 또 토트넘 쪽에서도 불과 몇 달 전에 득점왕을 했던 선수를 네.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것이냐 초반에 그렇죠. 관리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서 다가오는 새벽에 손흥민 선수의 선발 여부 또 그거에 따른 어떤 여파 결과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나을 것이다.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웨스트햄이 말이죠. 토트넘과 시즌 초반에 좀 흐름을 놓고 보면 약간 좀 반대예요. 크게 놓고 네. 보면. 토트넘은 지금 어쨌든 4경기에서 경기력은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꾸역꾸역 지지 않고 예. 3승 1무 무패로 현재 3위. 예. 잘 나가고 있고요. 웨스트햄은 물론 바로 직전의 경기는 빌라를 잡긴 했지만 그 전에 3연패 당했고 예.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예. 일단 웨스트햄 어떨까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첫 3전 전패를 당했을 때 문제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일단 그 센터백 쪽에 부상자가 2명이나 발생해가지고 특히 이제 아게르드는 나름 센터백 보강을 한다고 영입을 했는데 오자마자 부상을 당했고 또 이제 도슨까지 부상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디오프는 이적하고 이러면서 센터백에 쓸 수 있는 선수가 주마 1명밖에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풀백인 벤 존슨이 이제 센터백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경기 연속 실점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쪽에서도 안토니오가 이미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내려왔었잖아요. 안토니는 이렇게 뛰는 것만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느낌이. 예. 열심히 뛰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하고의 첫 경기에서는 패스 2번이 전부였고요. 디테일은 없어. 예, 어쨌건 간에 그래서 공격도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급하게 영입들을 막 했죠.
영입들을 해가지고 일단 틸로 켈러하고 이제 그 독일 대표팀에서 풋백을 다선 선수 데려와가지고 센터백을 조금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멜송을 데려와가지고 첼시 에멜송을 그래서 이제 왼쪽 풀백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경기에 백스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3-4-1-2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격수 숫자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면서 득점 부재를 조금 해소하려고 했고 그리고 센터백을 3명을 세우면서 물론 크레스웰이 원래 풀백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를 스토퍼로 세워서 어쨌건 간에 수비 불안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환을 했고 그게 그래도 빛을 발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그가 여기 수비 부상에 조금 아군이 끼었어요. 여기 내가 봐선 고사 한번 지내야 돼. 예. 또 다쳤더만 크레스웰하고 벤존스하고. 예. 그러니까요. 빌라전이 끝나고 나서 이 둘이 부상으로 빠졌거든. 이 부상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부상 소식이 떴어요. 두 맞아요. 선수가. 그래서 이 팀이 수비 쪽에 쓸 수 있는 선수가 너무나도 제한적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본 이야기를. 너무 안 좋아서 3연패였어. 그래서 네. 야 안 되겠다. 우리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패닉바이처럼 뭔가 뒤늦게 이적 시장에 선수를 막 데려왔어. 네. 그래서 한숨을 돌렸어. 빌라 잡으면서 지금 급한 불을 좀 껐다. 그래도 모이스 감독이 우리도 좀 살아날 것 같아 이랬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수비에 또 경기 끝나고 다 부상이 소식이 들려왔다. 네. 그래서 이번에 토트넘과의 경기 때는 수비의 공백과 불안이 커질 공산이 높다. 네. 즉 원정팀 토트넘의 공격수들에게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웨스트햄이 그런데다가 앞쪽에 있는 안토니오도 뭐 지난 시즌부터 이미 좀 꺾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뭐 보원 같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스카마카 영입한 선수가 있긴 한데 스카마카도 지난 경기 좀 안 좋았고요. 제가 그 스카마카 약간 조금 우려점이 있는 선수라고 했잖아요. 그 이탈리아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피지컬도 크고 한데 몸을 그렇게 쓰는 유형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빠져 들어가면서 이제 빈 공간에서 이제 슈팅을 가져가는 유형인데 이게 프리미어리그랑 좀 안 맞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럼 토트넘은 아까 뭐 로테이션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 로메로는 여전히 뭐 부상 여파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 스킵이나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토트넘 입장에서 보자면 중요한 포인트가 로테이션은 아까 좀 이야기를 했고 토트넘 입장에서 중요 크게 변할 게 없겠죠. 약간의 몇 명을 로테이션으로 갈아 끼우는 느낌 말고. 그렇죠. 예. 애초에 콘테 감독이 그렇게 뭐 전술적으로 크게 변화를 가져가는 감독도 아니기도 하고 예. 물론 뭐 그러니까 윙백 활용 방식이 지난 시즌하고 조금 바뀌긴 했지만은 그것도 그러니까 개막전에 한번 바꾸고 나서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콘테 감독은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 변화를 가져가지 그냥 잘 되고 있을 때는 그대로 가는 스타일이어서 예, 크게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약간 꾸역꾸역 뭐 시원하지 않을까요 혹시? 시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은 강팀을 만나건 약팀을 만나건 예 뚝심 있게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냥 승점 3점 싸움 그걸 집중하는 감독이죠. 그러니까 결과 딱 가져오는. 네. 예, 뭐 내용은 모르겠고 결과는 하여튼 가져오는데 하여튼 재미는 그렇게 특별히는 막 지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또 예. 한편으로는 이렇게 실리를 가져오고 또 결과를 가져오는 게 예. 지금 첼시 무너지거나 이런 거 놓고 보더라도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이번 이번 시즌은 더더욱 그게 중요할 거예요. 월드컵도 있고 해가지고 중간에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상성적으로는 어떨까요? 전술의 상성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예를 들면 뭐 라인을 올린다, 뭐 뒤로 미룬다 이런 어떤 상성. 콘테 저는 감독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콘테 감독이 조금 고전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웨스트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라인을 끌어올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수비형 3백의 수비형 미드필더 2명에 수책 데클란 라이스. 예. 요거 한번 여기 그물에 걸리기 시작하면 진짜 예. 빠져나오기 쉽지 아니, 않지. 그러니까 만약에 파케타가 완전 영입이 돼가지고 등록이 되면은 또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파케타가 영입했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기까지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사실 히사리송을 어떤 식으로든지 잘 써도 좋겠네. 계속 좀 두들겨서 막 좀 상대 힘들게 하고 예. 손흥민 선수가 뭐 그게 선발이건 교체건 간에 또 상대의 어떤 뒷공간을 좀 예. 파는 서로의 어떤 역할을 잘 나누는 것도 좋겠다. 저는 오른쪽 스토퍼로 캐러가 나오면은 히샬리송이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캐러가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센터백우 서기에는 조금 그래도 막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선수는 아니고 예, 풀백을 풀백우 서기에는 또 이제 공격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대신 스피드는 어느 정도 있고 한 선수니까 히샬리송이 차라리 싸워주는 게
캐럴을 계속 괴롭히는 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그리고 저는 웨스트햄의 공략 포인트는 주말을 어떻게 압박을 잘 해서 실수를 유발하느냐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주마가 센터백으로 수비력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압박 강하게 올 때 패스가 안 좋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 빌라전에도 한 번 큰 실수를 범할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만 제가 물어볼게요. 예. 그냥 이거는 그냥 부버지의 생각으로는 손흥민과 히샤르송의 그 활용, 그러니까 선발과 교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까? 이번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손흥민 선수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선발로 나오는 게 좋긴 할 것 같긴 한데 상성상은 히샬리송이 더 웨스트햄한테는 용이한 선수 같아 보이긴 해요. 손흥민 선수가 더 클래스가 높더라도 그냥 상대 팀의 그런 전술적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센터백의 그런 특징들을 고려하면은 어떤 말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계속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올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밀고 나가는 것도 괜찮지만 전술적인 상생, 그러니까 상대를 막 압박하고 이러기에는 히샤르송을 선발로 넣었다가 눌러주고 그다음 상대가 좀 지치거나 힘들 때 직접 떨어졌을 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치는 것도 괜찮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콘테 감독이 아마 현장에서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 저는 차라리 그 풀럼전은 딱 손흥민 선수가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다라비오가 이제 오른쪽 센터백인데 이 선수가 보셨다시피 좀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서 기복도 있고 오른쪽 풀백도 그렇게 막 네코 윌리엄스가 떠나고 나서는 그쪽에서도 수비적인 부분은 약간 약점은 있어가지고 왼쪽이 더 좋거든요. 플럼 같은 경우는 수비가. 맨시티 경기 때는 손흥민을 무조건 제가 봐서 선발로 그렇죠. 맨시티는 딱 상성상 무조건 손흥민이 나와야죠. 그러면 요거 약간 퐁당퐁당도 고민해 볼 수는 있겠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렇게 프리미어리그에 집중시키고 주중 경기들은 약간 좀 로테이션 힘의 안배를 할 수도 있는. 좀 봅시다. 나 이거 주말에 보고 이거 다가오는 새벽에 보고 싶네. 이러면은 약간 콘테 감독의 생각이나 앞으로의 활용도에 따라 사실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어쨌건 간에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아끼는 건 사실이거든요. 콘테 감독이 그게 있어요. 정말 본인 선수가 아니면은 매정하게 내치거든요. 정말 너무 매정할 정도로 내치는데 본인 선수는 끝까지 보드만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콘테 감독이. 뭐 그걸 근데 보여달라고요? 선수 기용으로 좀 보여주면 좋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좀 확실히 품에 안는 것 같다. 좋습니다. 새벽에 이번에도 같이 보실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김민재 경기까지 달려보시죠.